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의원, 이제 배지까지 버리고 이제 대선에 광야로 나온다 이랬는데, 여의도에요.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낸다고 합니다. 자, 이게 본인이 킹이란 말이 좀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대선 캠프가 될지, 아니면 제3지대 이른바 빅텐트의 베이스 캠프 텐트가 될지 주목이 되는데, 나흘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선이 길게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4월 15일 이전에는 뭐가 돼도 되기 전에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보수 진영에서 단일 후보를 뽑겠다 이런 움직임을 좀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나중에 시간이 이제 가서 후보들이 다 확정이 된 다음에 그건 얘기할 문제지 미리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선이 끝나야지 후보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걸 갖다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지금 보면 대선이 길게 남지 않았으니까 4월 15일까지는 뭐가 돼도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본인의 그 대선 캠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을 얻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여의도에 지금 그 대선 캠프를 뒀는데 문재인 전 대표 그 캠프하고 바로 대각선으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걸 보면 본인이 지금 킹메이커보다는 킹으로 지금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아주 가까워요.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근데 문제는 이 김종인 전 대표가 혼자 단기 필마로 지금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식으로든 가면 반문 연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첫 번째 관건은 시간일 것 같아요. 이 지금 국민의당 지금 경선 자체가 4월 4일 1차에서 끝나게 된다면 4월 4일 날 확정이 되는데 네네. 그래 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다 후보를 지금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4월 15일, 16일 선거 등록일까지 약 한 10일 정도가 남는데 네. 그 사이에 뭔가 중요한 이 연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시간 자체가 상당히 좀 촉박하다. 두 번째는 명분입니다. 명분 자체가 지금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포장을 하고 있지만 네네. 누가 봐도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반대하려는 그러한 이 선거공학적, 정치공학적 연대라는 측면에서 과연 얼마만큼 그 호응을 받을 수 있냐. 또 세 번째는 호남이죠. 네. 호남이 과연 지금 이 연대에 참여할지도 모르는 국민의당 후보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과연 호남 민심이 밀어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산 넘어 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대선 캠프가 될지 대선을 위한 빅 텐트, 베이스 캠프가 될지 한다고 했는데 그 빌딩이요. 대선하면 얘기가 나오는 유명한 명당 짤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황태순 의원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걸쳐간 사람들이죠? 이제 대하빌딩 얘기하시는 거죠? 대하빌딩 JP랑 DJP죠, 그 당시. 네네.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캠프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의 캠프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캠프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자면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이런 말이 가능해요. 명당 중에 명당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입주하기 계약해놓고, 그날 보면 2월 1일 날 이른바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바람에 공중에 붕 떴고 그런 지역이 있었죠. 저 사무실을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얻었다는 말이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에 서울지사 있습니다만 그거 별도로 보면 개인이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갖다 대하빌딩에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재인 대세론이 모든 곳을 휩쓸고 있는 것 같지만 김종인 전 대표는 이 얘기만 나오면 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네, 문재인 대세론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율 30% 수준의 대세론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이 되겠지만 본선에 나와봤자 최대 43% 정도 득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 약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감정 섞인 예측이 아닌가 보고요. 감정이 좋을 리 없다는 게 저희 정치.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킹의 자질과 킹메이커의 자질은 틀리다 봐요. 네. 예를 들어 삼국지에도 유비의 자질과 제갈량의 자질은 틀려요. 그러니까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그걸 서포트하는 사람의 차이겠죠. 그렇죠. 저는 김종인 의원은 제가 보기에 킹메이커로서는 훌륭한 분이에요. 네. 킹으로서는 약간 미지수라 봅니다. 네. 그런 말이 있지만 본인의 대권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망, 그런 야망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단단하고 또 뿌리가 깊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킹을 향한 김종인의 꿈이다. 네, 지금 보시면 노태우 전 대통령, 그때 당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와라라고 하니까 자, 김종인 지금 전 대표죠. 과도기 정권의 역할을 잘 수행한 후에 50대 지도자에게 정권을 넘기라라고 하면서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네. 보통 배포가 아니에요. 물론 25년 전, 네.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런 각서로 대통령에게 전권을 요구할 만큼 어떤 일인자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되는 거예요. 네, 실제말로 배포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아마 저렇게 해서 단판을 지어서 청와대 일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정치라는 것은 권력자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국민과 민심의 마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간과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도 합종 연행에 대해서 반문재인 연대 전선을 구축하는 데에서 정치인의 유력 주자들은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네. 국민들은 반문재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민생과 경제에 대한 답을 내길 바라는데 아마도 그 김종인 전 대표가 이 점에 대해서 보다도 주목하셔야지 만들려고 하는 그 연대라든가 킹메이커라든가 본인 스스로가 킹이 되는 꿈이 더욱더 가까워질 거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조금 너무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이 아, 있나요? 예. 과장이 있는 것 같은 게 네. 저희도 그 당시 좀 관여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당시 보면은 YS 대세론이 확 그 당시 일고 있었고 사실은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3당 합당 이후에 YS 대표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었고 그렇죠. 91년 말 정도 되면 이미 사실상 이 정권이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보면 당시 경선에 붙었던 이종찬 의원 등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 당시 국민 후보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때 김종인 전 수석, 김종인 전 장관이 거기 나와서 내가 돈도 상당 부분 준비되어 있고 내가 할 의향이 있다. 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태우 대통령한테 각서 요구했다는 것은 뭐가 조금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킹메이커냐 킹이냐 이런 얘기 나오지만 본인이 어쨌든 대선에 깊숙이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분명해 보인다. 이 정도의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끝으로 좀 하겠는데요. 홍준표 경남지사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여태 단일화의 전유물은 좌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파가 최초로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선거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은 세계 정세가 좌파들한테 넘어가서는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우선적인 연정 파트너, 그러니까 이 손을 잡는 파트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바른정당인데 그곳에서 파죽의 연승을 거두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 양쪽의 가능성만 다 열려 있는 거고, 단일화의 어떤 원칙이나 명분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 두 당의 저 후보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보수 지지자로서 참 이게 안타깝고요. 그럼 저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홍준표 지사가요. 네. 정말 이게 약간 말의 품격이 좀 문제가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세월호 오늘 비판한 게 있잖아요. 네. 정말 이거는 칼을 숨긴 혀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꿀을 바른 입술, 뭔가 이게 포퓰리즘적인 이런 이제 정치인의 발언은 저는 예선에서 지지자 일부한테는 사이다처럼 듣겠지 몰라도 네네. 정말 이게 본선에서 확장력에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홍준표 지사 이야기가 보면은 그동안 좌파의 전유물이었다. 후보도 아니라 아닙니다. 97년 DJP가 좌파의 전유물이었습니까? 보수였던 JP, DJ. 그 다음에 노무현, 정몽준의 후보도 아니라가 좌파의 아닙니다. 네. 다음에 2012년에 문재인과 안철수의 후보도 아니라 아닙니다. 전유물이 아니다. 전유물이 아니고 보면 다만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나왔던 것이 그러니까 한국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후보 당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예. 보수 단일화가 먼저 될 것이고 계속 지금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중도 보수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네. 안철수 국민의당까지를 갖다가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네. 앞서 우리 차정희 교수 말씀대로 호남 정서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변수라 봐야 될 겁니다. 네, 많은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호남 대첩이라고도 불리는 호남 경선의 결과
대략 한 6시간 이후에는 나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 채널A의 뉴스 또 시사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과의 말씀 여기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